혹시 이런 눈빛을 본 적 있나요? 텅 비고 초점 없는 시선. 마치 당신을, 벽을, 현실 그 자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말이죠. 이것을 천야드 시선, 천야드 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 용어는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들의 눈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뇌는 그냥 스위치를 꺼버린 거죠. 현실로부터 비상 탈출을 한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이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시선을 갖기 위해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일주일만 보내도 충분합니다. 아니, 소셜미디어 1시간만 해도요. 당신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동료에게서, 강의실 맨 뒷자리에 앉은 학생에게서 그 시선을 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그 시선을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시선은 텅 비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과부하된 당신의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이죠. 뇌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상태를 해리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무서운 진단명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 이건 일상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뇌는 슈퍼컴퓨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됐지만 믿음직한 계산기에 가깝죠. 스트레스, 정보, 감정 같은 너무 많은 데이터가 쏟아지면 계산기는 그냥 멈춰버립니다. 해리는 뇌가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디리트를 누르는 방식인 겁니다. 마치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움직임은 자동적으로 느껴지고 생각은 남의 것 같고 감정은 옆집에서 들려오는 음악처럼 희미하게 들립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 모드인 거죠. 뇌는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아끼기 위해 감정적 몰입과 같은 불필요한 기능들을 꺼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사회가 우리를 끊임없이 이 생존 모드에 머물게 한다는 겁니다. 마감일, 알림, 뉴스, 사회적 압박,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일상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천야드 시선은 당신의 정신이 내거는 백기입니다. 항복, 더는 처리할 수 없어. 치연야드 시선이라는 용어는 1945년 라이프 잡지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잡지는 전투를 마치고 온 한 군인을 그린 화가 톰 리의 그림을 실었습니다. 그의 눈은 거기에 있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죠. 그 눈은 1000야드 넘어 그리고 아득한 과거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 전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트라우마는 무엇일까요? 꼭 전쟁터에 있어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큰 T 트라우마, 전쟁, 폭력, 재난과 작은 T 트라우마를 구분합니다. 작은 T 트라우마는 덜 강렬하지만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상사, 정서적으로 차가운 부모님, 학창시절의 괴롭힘, 성공을 향한 끝없는 질주, 이런 사건 하나하나는 작은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 찔리면 하나의 큰 상처가 되죠. 그러면 뇌는 마치 수류탄이 터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위치를 내려버리죠. 해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정보 과부하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평생에 걸쳐 얻는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우리는 뉴스피드를 훑어보는 단 하루 만에 얻습니다. 뇌는 이런 상황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타인의 삶, 전 세계의 비극, 운동화 광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죠. 멍하니 스크롤을 내리다가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보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지적 소진, 즉 번아웃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신경회로가 과열된 거죠. 뇌는 거리를 둠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 합니다. 선명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흐릿하고 안전한 그림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인 안나를 예로 들어보죠. 마감은 다가오고 팀원들은 다투고 고객은 불만족스럽습니다. 회의 도중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춥니다. 화면에 도표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죠. 동료들은 그녀가 깊은 생각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나의 머릿속은 고요합니다. 백색 소음만 가득하죠. 그녀의 뇌가 그냥 말한 겁니다. 멈춰. 위협이 너무 많다. 관찰자 모드로 전환. 이것이 그녀의 사무실 버전 1000야드 시선입니다. 이번엔 학생 마크입니다. 그는 시험 준비로 하루 4시간만 자고 커피를 물처럼 마십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보지만 글자들이 번져 보입니다. 단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죠. 그의 정신은 도서관에 없습니다. 마감도 성적도 없는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죠.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방어 반응입니다. 다투고 있는 커플을 볼까요? 한 사람이 소리치며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은 그냥 꺼져버립니다. 눈빛이 유리알처럼 변하죠. 고개를 끄덕이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합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된 메커니즘이죠. 내가 여기에 없다면 아플 수도 없어. 그리고 물론 가장 알아보기 쉬운 예시. 새벽 2시 손에 스마트폰을 든 바로 당신입니다. 피드를 스크롤하지만 더 이상 게시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손가락 움직임일 뿐이죠. 당신의 시선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보 과부하의 정점입니다. 뇌는 더 이상 분석하거나 공감하거나 심지어 분노할 수도 없습니다. 디지털 혼수 상태에 빠져 공허한 콘텐츠 칼로리만 섭취하고 있을 뿐이죠. 자, 당신이 이런 시선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반응은 정신 차리려고 애쓰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며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이겠죠. 그러지 마세요. 그건 마치 멈춰버린 컴퓨터에게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에게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재부팅입니다. 1단계. 비난 없이 인정하기. 그냥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아, 나 지금 여기 있구나. 내가 꺼졌었네. 뇌가 피곤해서 잠시 멈춤을 요청했구나. 계기판의 경고등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나쁘다가 아니라 정비소에 들러야겠다는 신호로요. 2단계. 그라운딩. 정신을 몸으로 되돌리기. 54321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바로 지금요. 보이는 것 5가지를 말해 보세요. 책상, 램프, 벽의 균열. 당신의 손, 햇빛 속에 먼지 한 톨. 만질 수 있는 것 4가지를 말해 보세요. 청바지의 질감, 책상의 차가운 표면, 매끄러운 스마트폰 화면, 거친 책 표지. 들리는 것 3가지를 말해 보세요. 컴퓨터 소음, 창밖의 찻소리, 당신 자신의 숨소리. 냄새 맡을 수 있는 것 2가지를 말해 보세요. 커피 향, 먼지 냄새, 당신의 향수. 그리고 맛볼 수 있는 것 1가지를 말해 보세요. 입안의 남은 차맛, 혹은 그냥 혀의 감각. 이 간단한 의식은 당신의 뇌를 추상적인 고뇌에서 강제로 끄집어내어 물리적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 여기에 감각 정보를 다시 처리하게 만드는 거죠. 3단계. 마이크로 재부팅. 당신이 도망쳤던 그 일로 바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뇌에게는 완충지대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스쿼트 몇 개를 하세요. 창밖을 보세요. 이번에는 의식적으로요. 구름의 모양, 나무잎의 색깔을 알아차리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관찰하세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세요. 목으로 넘어가는 시원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행동들은 1분에서 2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당신의 신경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은 지났다. 생존 모드를 해제해도 좋다. 4단계. 원인 분석하기. 좀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왔을 때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했는가? 그 시선은 증상입니다. 병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두렵게 하는 특정 과제일까요? 그렇다면 그 과제를 아주 작고 무섭지 않은 단계들로 나누세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의 대화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설정할지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전반적인 번아웃 상태일까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멈춤이 아니라 완전한 휴식입니다. 휴가. 디지털 디톡스 데이. 충분한 잠. 1000야드 시선은 당신의 내면 회계사가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이쪽에서 심각한 자원 초과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시스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그의 보고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텅 빈 상태를 악마처럼 여기는데 익숙합니다. 지루함, 멈춤, 침묵을 두려워하죠. 우리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생산적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0야드 시선은 텅 빈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위한 공간이죠.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이겨내도록 도왔던 세상만큼이나 오래된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월요일을 버텨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멍해지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세요. 게으름이나 어리석음 혹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전투가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 그리고 그 전투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휴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바로 그 1000야드만큼 물러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재정비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개 속에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당신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